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 확인해야 될 거는, 진짜 이게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불교라든지, 기독교든지, 천주교라든지, 모든 그냥 종교를 초월해서 그냥 사람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도대체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 것인가. 그죠?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본성, 늘 있는 이 하나를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늘 이게 분명해서 모든 말과 생각, 감정, 뭐 다 그냥 걸림없이 그냥 해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아주 기본이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몸을 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고통을 다 받고 있거든요. 좋은 거라면 좋은 일을 나도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좋은 일이 계속 유지가 안 되고 좋은 일 생기면 호사다마라고 또 나쁜 일 생기지 않을까? 또 걱정을 하죠. 그럼 일어나는 일이 각자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그 일어나는 일에 딸려가지고 분별해가 좋다 나쁘다 하고 괴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게 도대체 그러면 이 몸과 이게 살아있는 게 다 있어도 생각이 없다 하면 어디 나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아파가지고 기절했다 순식간에 그럼 나라는 생각이 없잖아요. 아무런 생각이 없거든요. 한 생각이 없어도 나 죽지 않았는 걸 확실하지. 깨어나야지 죽지는 않았지. 그렇지만 심장이 뛰고 뭐 피가 돌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기 전에 이미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하나를 체험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전에 이미 다 있고, 이 있는 것은 생각할 때도 역시 이게 있고, 뭐 감정을 느낄 때도 이게 있고, 운동할 때도 역시 이게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늘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늘 그대로 있어서 내가 뭐 걷는다든지 말한다든지 다 이게 다 원래 이게 있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늘 갖고 있고 다 하고 있으면서 찾으면 없어. 그 시계 이야기 있잖아. 시계 소리가 나는데 시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시계를 분해하면은 소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 조립해가 또 있으면 시계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시계에 있느냐고.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미 다 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안 일할 때는 몰랐다가 무슨 일이 탁 일어나잖아요. 바로 다 안단 말이에요. 어디서?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다 안다는 거죠. 지금 바로 이게. 지금 아무런 한 생각이 없으면 바로 이것이에요. 왜냐면 생각하면은 생각으로 끌려가니까. 우리는 생각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데카르트. 참 학교 다닐 때 그게 너무 멋있는 말이었고, 철학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막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결국 그 데카르트도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더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생각함으로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체에 매번 말잖아. 이거는 속일 수 없는 거거든.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2차적인 문제란 말이야. 늘 이게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늘 이게 있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울에, 제가 거울 보잖아요. 거울에 비치는 게 진짠가요? 아니잖아요. 거울에 비친 모습은 분명히 자신이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가짜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기는 여기 있잖아. 거울에 비치는 거는 가짜야. 아니야. 근데 우리는 거울에 비치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게 자신이라고 다 생각해요. 그러면 그 나타나는 걸 다 없애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걸 부사하면 없어지나?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나타나는 거는 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나타나는 것은 다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실제하는 거예요. 나타나고 보이고 이런 거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 앉았다가 제가 요 화면만 벗어나도 화면에는 제가 없는 거죠. 없지만 뭐가 있어요? 이 보는 이게 있잖아. 이게 따로 떨어지지 않고 늘 확인되는 이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타나고 느끼고 감정하고 화내고 뭐 있다 없다 모든 걸 다 하는데 뭘 확인해야 되냐 하면 이걸 확인하는 거야. 그게 이걸 확인하는 거야. 모양을 따라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모양이 나타나기 전에 모양이 딱 나타난과 동시에 이게 확인하는 거예요. 아주 근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1의라고 해요. 제일 모든 사물에 제일 먼저 올라가 있다고 이게. 그래서 제1의라고 합니다. 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현존하라 그러잖아요. 현존하라. 지금 이 순간에 있어라. 근데 우리가 이 순간에 있기 위해서 무슨 생각이 일라면 뭐 없애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실. 그 생각은 그냥 저절로 일난단 말이에요. 저절로 일나는 생각을 내가 안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붙잡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선이 진짜 분명한 게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자기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그게 생각인 줄 알면 돼. 그걸 알락하면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게 체험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뭐 계속 생각이 끄달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깨달음, 체험을 중요시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 깨달아야 되겠다. 상을 가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그런 어떤 생각에서 한번 딱 벗어나는 체험을 해야지 힘이 가진다면 힘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더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생각으로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불가사의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로 잘해서 이해를 잘하는 거는 절대 직접적인 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음식을 먹어야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실질적으로 밥을 먹어야 되거든. 근데 생각만으로 해가지고 그 음식을 자꾸 먹는 흉내를 내는 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하는 공부는 아무런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늘 얘기했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있어요. 딴 거는 그냥 있다 없다 사라지는 겁니다. 늘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체험해서 여기 그냥 있을 뿐이에요. 계속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떤 그런 것에서 자꾸 그런 느낌, 감정, 어떤 상에 좀 가치가 있는다 느낌 들어요. 그리고 체험 막 일어나는 세간적인 일들이 항상 나를 힘들게 해요. 아닌 줄 아니까. 그것도 경계거든요. 체험한 것도 경계고 체험 아닌 이런 것도 경계예요. 사실 없는 거거든. 풍선에 바람을 이빨 노란색을 막 넣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풍선에 빨간색 공기 막 넣었어. 그래서 늘 노란 풍선, 빨간 풍선하고 이렇게 들고 다녔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못 가지고 그냥 뻥뻥 터뜨려 부는 거야. 이게 선지식이에요. 선지식의 본문은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뻥뻥 터뜨리는 거야. 원래 없는 거야. 뻥 터지고 나면, 늘 같은 이 자리구나. 늘 하는 여기 있었는데 내가 고로 생각을 내서 나눠져가 있구나.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분별돼서 나눠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분별될 수 있는 거냐고요. 없잖아요. 이 생각의 실체가 사실은 없어요. 생각의 실체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딱 내잖아? 그럼 요런 생각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요런 생각은 저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생각이잖아, 상은 늘 있잖아요. 생각상자거든. 여기서 그냥 다 일어났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명확하게 공부하려면 시간이 무수히 좀 필요해요. 힘이 생겨야 되거든.
그 생각에 끄달려 가지 않는 힘이 오늘 문득 생기잖아. 생각에 끄달려 가지도 않아요. 안 끄달려 간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할 거 다 합니다. 할 거 다 해요. 할 거 다 하는데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표현해서 고요하다고도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요함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런 일을 하고 바로바로 이제 다 하니까. 우리가 고요하다 할 때는 뭐 호수의 그 잔잔한 바다 밑바닥 같은 막 어디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고요한 마음이라고 할까 하는데, 사실은 그 바다가 저 밑바닥에 있는 깊은 수면의 바다나 그 바다 위 표면에서 찰랑찰랑찰랑 되면서 파도 치고 막 물결이 이래 갔다나 물이나 다르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같은 하나거든. 하나의 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깊은 내면에 뭔가 거기 자꾸 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반드시 모든 생각이 조복이 되는 때가 와요. 그때까지는 그냥 꾸준히 오로지 그냥 이 하나로 그냥 공부해야 돼요. 꾸준히 해야 돼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 체험하기 전에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체험하기 전에도 그게 너무 궁금해서 갈구를 했다. 너무 갈증이 나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손을 다 놓게 돼서 체험이 오는 것처럼, 체험하고 난 뒤에도 공부가 계속 손을 놓게 되는, 이 잡으려고 하는 그게 엄청 오래 가거든요. 자꾸 잡으려고 해. 좋은 거는 잡으려고 해. 그래서 내가 공부가 좀 돼간다 하는 것도 잡으려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돼간다 할 때는 그냥 극하고 무시하고 넘어가야 돼요. 또 막 공부가 되는구나 이래 생각하면 공부는 요렇게 방향으로 해서 돼가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누구나 이 자리에 있으면서 깨찍거나 안 깨찍거나 늘 이 자리에 있거든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자꾸 생각을 콩나물 시루처럼 생각한단 말이야. 조그만 공감이 있으면 푹푹 빠져나온, 푹푹 솟아나거든요. 그래서 늘 이 자리 하는, 이걸 한번 하긴 하면 그냥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면 돼요. 그전에는 그거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얼단이라거든요. 그게 생겨야 돼요. 그거 없으면 그냥 한 시간 그냥 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알고자 싶은 마음이 쿡 있어야 돼. 예전에 그 중학교 때 수학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예전엔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막 손 들고 질문하라고 하고 학생이 적으니까 그렇지만, 예전에는 저희 때만 해도 수업 중간에 손 들어서 선생님 질문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70명이 된 학생들을 그냥 똑같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 계속 내만 질문하면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공부를 뭐 완전 1등이냐? 아니잖아요. 몰라서 질문하는 건데 내 때문에 수업이 자꾸 중단이 되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물을 걸 막 적어놓은 돌았으면 잊어버리니까 막 이렇게 적어놨다가 맞추고 나면 교무실 쫓아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요즘은 안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럴 때는 내가 막 그 선생님 그 칠판의 방정식 그거만 막 쳐다보고 있다고. 선생님 풀이 방식 조금이라도 놓치면 그거 잊어버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자기가 진짜, 근데 극한다 70명이 집중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때는 선생님 자면은 막 분필 때 많이 날렸거든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모르면 엉덩이도 때렸어요. 중학생인데도 우리 교복 엉덩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그랬거든요. 그래처럼 집중해서 내가 이렇게, 그게 관심이 있어서 막 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딱 있어서 진짜 본문을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수학 문제는 어떻게 풀이야 하는 걸 보겠지만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을 뿐이에요. 그냥 이것이라 할 때는 전혀 알 수 없으니까. 2차 방정식 이런 게 아니라 전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답답하니까 듣는 거예요. 그냥 계속 들어요. 그러다 문득 딱, 저희 집에 후쿠시아라고 화분이 있는데 꽃망울이 진짜 막 곧 터지듯이 한 100개 정도 막 피가 있거든요. 나중에 검색해 보십시오.
정말 꽃 예뻐요. 근데 그게 내가 있잖아. 요새 며칠 동안 계속 그 제일 큰 꽃망울이가 언제 터트리? 얘가 제일 먼저 터트릴 거야 하면서 걔를 계속 심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뜩 보니까 다른 데서 세 군데나 터졌더라고. 세상에. 걔는 아직도 안 터졌어. 그것처럼 내가 거기에 관심이 참 이렇게 꽃을 세면 거기 터질 거야. 이 공부가 여기서 더 잘 돼야 될 거야. 여기서 될까? 이건 절대 안 돼요. 그게 생각이거든. 희한하게 다른 데서 탁 터져요. 또 지나가면서 읽은 책에 나왔었거든요. 그 장면이 내 기억이 남는데, 담벼락에 있잖아요. 호박을 심어 놨는 거야. 그래, 이 사람이 호박이 막 둥둥이 호박이 이따만하게 걸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완전 비가 억수처럼 왔는 거예요. 그래, 그날 낮에 호박을 딸까 말까 하다 놔뒀는데, 밤새도록 비가 내려서, 아이고, 호박이 분명히 떨어져가 박살이 났겠구나. 해가지고 있잖아. 아침에 뚝 보니까 세상에 호박은 그대로인데 옆에 담벼락이 우르르 무너진 거야. 이렇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공부해도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하나의 생각도 낼 수가 없는 이 본성이 그냥 늘 있을 뿐이에요. 늘 있어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일어나요.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일은 쥐가 알아서 저절로 하고 없는 거야. 일어나는 일인데 분명히 일어나고 다른데 없어. 그래서 모든 것을 벗어난다고 말을 하면은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고 본래를 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 본래를 합니까? 본래를 할 것도 없단 말이야.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대스님이 이제 첫 번째 깨달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깨달음 이제 체험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해설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 책의 하이라이트예요. 왜냐면 요 해설 부분은 선생님이 이제 당신의 경험, 공부 이야기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여기는 그냥 그대로 읽어도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설, 필자의 공부 경험에 비추어서 대가 어떤 과정을 거쳐 깨달음에 이르는지를 해설해 본다. 해설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 책에는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 해설은 어떤 이론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공부라 어떤 것인가를 알려는 하나의 방편으로 행하는 것이다. 보통 선생님도 이런 체험 저런 체험을 가끔 이야기하시지만 그 체험을 두고 이야기를 많이 안 하세요, 그냥. 근데 여기에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한 게 대스님의 공부 과정에서 선생님 체험을 곁들여서 이야기하시거든요. 첫 번째 장벽 다시 이야기합니다. 담당 문진이 세운 장벽. 첫 번째 고상자 대스님이에요. 나의 여기의 선을 너는 일시에 이해하여 너에게 설법을 시켜도 너는 설법을 잘 해내고 너에게 용고 옛날에 이제 선사들 했던 말, 그 다음에 깨달음 이야기, 용고, 송고, 소참, 보설, 소참도 그렇고 앞에 나와서 이제 법을설하는 보설도 그렇고 모두 해낸다. 모두 너무 잘 해내는 거. 뭐가 해냅니까? 그 이야기를 뭐 잘한다는 걸 뭐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다 했을 때는 못하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 대스님이 이때 잘하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법에 자기가 법이라고 하는 그게 있단 말이거든요. 이게 법이라는 게 있고 법 아닌 게 있어. 그래서 항상 법에 맞춰가 잘 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 법에 맞춰서 이야기하면 이해 못할 거 하나도 없죠. 근데 머릿속으로 다 이렇게 이해가 다 되고 사실 이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뭐 이해가 다 되면 그게 어딘가 아르마리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르마리가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아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종이컵이란 걸 알았잖아요. 그럼 종이컵은 수박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영원히 종이컵이야. 이게 아르마리예요. 근데 이거는 수박이 될 수 있습니다. 선에서는 수박이 될 수 있어요. 이름은 이름일 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래를 안 가지는 거예요.
이름은 이게 종이컵이든 수박이든 죽비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선에서 부처가 뭐냐? 종이컵. 아니 부처가 뭐냐? 다른 게 없단 말이야. 다른 게 없단 말이야. 근데 꼭 선에서 한 생각을 내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느 분한테 초기에 공부할 때 이렇게 사고백비를 끊고 사고백비 그 말에서 벗어나서 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벌써 허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할 때도 생각을 내서 하거든요. 보통. 그러면 그 생각을 내면 그냥 그 생각 벗어나는 법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대예스님이 요 때문에 해도 그 법이란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잘 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너 뭐 다 해냈는데 그렇지만 너는 이 하나를 풀지 못하고 있다. 이 담당 문스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방장 속에서 너에게 말할 때는 그 선이 있다가도 담당 문스님이 앞에서 이제 법을 설하면 그 선이 있다가도 그 방장실에 나오면 곧 없어져 버리고 깨어서 생각할 때는 그 손이 있다가도 잠이 들자마자 곧 없어져 버린다. 만약 이와 같으면 어떻게 생사와 맞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전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대회가 이 이야기를 뚝 듣고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직 잠이 들기 전에는 부처님이 칭찬하신 것에 의지해서 행하고 그러니까 법이 있다는 거죠. 깨닫지 않아도 우리가 뭐 그렇습니다. 지금 깨달은 칸에 벌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게 있단 말이야. 그게 다 상입니다. 그거는 절대 깨달음이 아니고 그 그림 속의 밥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게 처음에 없었잖아. 우리가 불교 공부하기 전에 깨달음 저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는 것이 문제란 말이야. 그 공부해서 깨달음이 이런 것이다. 들었는 것들이 나한테 그냥 훅 들어가 자나의 상을 딱 잡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호박이 딸까 말까 했는데 밤새도록 장대비가 내려가지고 잘 때 호박이 진짜 어제 땄어야 됐는데 내가 안 따고 분명 호박이 터져가지고 오늘 떨어져가 난리 나가지고 못 먹겠다. 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아르마리가 근데 실질적으로 항상 달라. 탁 보는데 담벼락 후루룩 호박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아직 달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잠이 들기 전에 부처님이 칭찬하신 것을 의지해서 행하고 부처님이 비난하신 것을 감히 범하지 않으며 이전의 스님들에 의지하고 이전 스님들은 이제 조사 스님들 앞에 이제 말씀하신 거에 의지하고 또 스스로 공부에 얻은 자질 구레한 것들은 또렷하게 그게 스스로 얻은 게 뭡니까? 책으로 이해해서 내가 이해한 거지. 책으로 이해해서. 참 우리가 이게 체험해도 그렇습니다. 체험하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럼 오로지 이것밖에 없어. 근데 있잖아요. 우리 도스비 있잖아. 이 아무것도 없는 걸 우리는 못 견디해. 어쨌든 뭐라도 하나 내가 남들한테 말할 수 있고 아르마를 하나 쥐고 있어야지. 든든한 거예요. 든든해서 내가 이게 법이지 하고 하긴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거든. 근데 체험하는데 누가 체험했나? 그런지 뭐야? 법이 뭐야? 이렇게 하면 한마디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경전의 말 아니면 조사 스님의 말을 갖다가 이렇게 탁 가져와서 그걸 하나의 체험이라는 것에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풍선처럼 하나의 상을 딱 가지게 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앞에 나 설법하잖아. 그러면 자기랑 맞으면 맞는 거고 안 맞으면 이게 법인데 하고 나눠지는 거예요. 항상 이분법은 나눠져요. 그래서 공부를 끝까지 그런 것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진짜 자기가 처음부터 깨어나서 완전하다 아무 일이 없다 이것도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속과 불법은 여전히 따로 있지만 여전히 출세속하고 세속은 따로 있지만 늘 하나란 말이야. 그래 이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카오브 그런 선생님이 저한테 출세속이 있고 세속이 있는데
질문이 확실하게 생각한다. 하여튼 이게 뭐 어떻으면 좋겠나? 그래서 제가 아니 선생님, 아니 법이 있으니까 법 아닌 게 있잖아요. 그럼 법이라 할 거 없으면 그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살님 공부 다 하십시오. 이래 되는 거죠. 저 그래 한 3번 답변을 막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살님 그만하시고, 선생님이 답변을 다다다다 저랑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지혜가 생기도록 두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하나를 내세우니까 하나가 되지. 이게 아주 초기에 우리가 그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회도 이렇게 하나를 내세우면 우리가 대회 두 번째 깨다 있다 없다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여전히 세수 있고 출세속은 여전히 있지만 이게 따로 있지가 않고 늘 그냥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쯤 돼 불이 이게 체험이 와요. 진짜 하나가 딱 되는 체험이 와요. 근데 그 하나가 딱 되는 체험은 있다 없다가 늘 있다가 하나가 딱 되는 그 체험은 또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끝까지 공부해서 요만한 티끌 하나 다 이렇게 조북이 돼야지 완전히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에 얻은 자질구레한 것들은 또렷하게 깨어있을 때는 전부 마음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상에서 잠이 들랑 말랑 할 때 벌써 주저하지 못하고 꿈에 황금이나 보물을 보면 꿈속에서 기뻐함이 한이 없고, 꿈에 사람이 칼이나 몽둥이를 해치를 하거나 여러 가지 나쁜 경계를 만나며 꿈속에서도 두려워하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면 이 몸은 오히려 멀쩡하게 있는데도 단지 잠 속에서 벌써 주체할 수 없으니 하물며 죽음이 임하여 육체를 구성하는 지수아풍이 흩어지며 여러 고통이 걷잡을 수 없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경계해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이르면 바야흐로 마음이 허둥지둥 바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거잖아. 체험을 해도 마음이 되게 바빠져요. 허둥지둥. 왜냐면 이게 안정이 안 되거든요. 항상 생각이 끌려가고, 나이는 앞으로 뭐 20년 공부하라 했는데, 내가 지금 나이를 생각하면 어떻게 20년을 오만 생각이 다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확실하게. 자기가 그냥 그 공부한 만큼 그게 조복이 다 됩니다. 조복이 다 되고 그냥 자기가 제일 중요했던 문제들 다 그냥 중요하지가 않게 돼요. 진짜 이 공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늘 그냥 부처님도 그렇잖아요. 그 부처님도 모든 게 다 구비되고 아주 이거는 너무 잘 사고 아무런 문제 없는데 나가서 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에 막 이런 얼음 많을 때도 역시 공부가 좋을 때인 겁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렵다 하는 거는 단지 그냥 자기가 낸 생각일 뿐이에요. 사실 법에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 힘든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래서 이걸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하나도 안 나요. 일날 수가 없어. 자기 문제가 안 돼요. 신기하죠? 자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명백하게 일이 진짜 저절로 해결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손나서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을 막 줄을 하잖아요. 나 여전히 내 일을 해요. 열심히 해야지. 돈도 벌고 내 생활 할 수 있고 하니까 하는데 아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 하는 게 너무 힘들지가 않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어제 일과 오늘이 완전 달라.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게 죄송해요. 치아도 똑같은 치아가 없단 말이야. 다 방법이 다르다면 그게 자기한테 어떻게 솟아나는지 저절로 그렇게 다 하게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일이 그냥 저절로 일어난 일은 일어났으니까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안 났을 때는 늘 그 자리에, 늘 이 자리에. 일어나는 것도 여전히 이 자리에 있으려는데 우리는 일어나는 거 딱 본단 말이야. 일어나면 딱 보는 순간 이게 딱 나눠져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이분배 안 되고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이 자체예요.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아까 거울에 영상이 나타나는데 영상을 보면서 이걸 확인하게 돼요.